자, 이번에 부부 이제 문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자, 복과 외도의 관계라는 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우리 구독자분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미 마음으로 멀어진 관계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미 마음으로 멀어졌다라는 것은 정서적 이혼을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마음으로 멀어진 관계에도 해당이 되나요? 이 말씀은 이미 마음으로 멀어져 가지고 정서적 이혼을 했는데 외도를 한다고 이게 복이 들어오지 않고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 남편을 속이고 어떤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정서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복을 받는데 장애가 생기는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무슨 옥황상제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하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복이라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 그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차원이죠. 형이상학적인 차원. 자, 그래서 일단 복을 제쳐두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자고요. 자,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이런 게 있어요. 기본권인데요. 행복 추구권 뭐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 성적으로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교제를 하고 교섭을 할 건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원리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의 원리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죠. 예, 부부가 혼인을 했다는 것은 일단 계약입니다. 법에서는 혼인 계약이라고 하죠. 왜 제가 법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혼인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법적으로는 혼인을 계약으로 봅니다. 자, 정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정조 의무 부부는 서로 상대 배우자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조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상대와 어떤 외도를 한다는 것은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그죠?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는 그 부인이 만약에 어떤 외도를 하시는 상황이라면은 남편분께서 그걸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죠?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간통죄는 뭐 폐지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상당히 부인이 불리한 입장에서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정서적 이제 이혼이라는 거는 남편이 부인한테 외도를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남편 입장에서 부인하고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 그죠? 그 확인을 전혀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결혼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 욕계에서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그죠? 물질에 대한 집착과 분별을 가지고 사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법률에도 그게 걸리는 행동인데, 그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복이라는 차원에서 장애가 안 생기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복이 들어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가 추론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건데, 자, 그런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법에서도 지금 걸리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서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왜 부부가 서로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졸혼 비슷한 형태로 남편이 아내한테 너 자유롭게 사귀라. 남자 사귈 사람이 있으면은 상관없다. 나도 남자 만나겠다. 서로 타치하지 말자. 이런 합의가 있었다라면은 그건 좀 별개 문제입니다. 예, 일단 합의가 있다라는 거. 근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면은 그런 상대 배우자를 속이는 게 되고, 속인다라는 거는 이제 못할 짓이죠. 못할 짓. 제가 왜 재혼을 불러오는 그 에너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야속한 처신, 그죠? 그 다음에 인색한 처신, 이런 거는 재혼을 끊는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남편한테 대한 어마어마한 야속한 처신이 되는 거죠. 야비한 처신이 되고, 속인다라는 거는. 물론 뭐 남편분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남편분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엇보다 급한 거는 남편하고 일단 소통이다 하죠. 소통. 비록 어떤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을 같이 해온 남편하고 정서적 이혼을 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남들하고도 우리가 보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죠? 하는 그런 현실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살아준 남편에게 그렇게 정서적 이혼을 해가면서까지 야비하게 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시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뭐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제가 설명드리질 않겠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합의가 없으면은 걸리는 거죠. 그거는 합의.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새 이제 굉장히 어떤 세대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부커 만남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 커플끼리 만나가지고 대놓고 그냥 부부끼리 막 교환을 하는 이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복을 받는데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건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이미 부부끼리. 그래서 이 조금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의식에 빠지고, 그죠? 그런 마음이 평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의식에 빠지고 이런 관계보다는 서로 합의된 관계에서 어떤 그런 관계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울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그 참선 수행을 하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몰입을 해가지고 아무데도 걸리지 않는 마음 상태, 고요한 마음 상태, 이게 이제 도에 가까워지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그런 상태에서 복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평온하고 편안하고, 그죠? 그리고 남을 위한 어떤 이타적인 에너지를 가질 때 복도 들어와서 자리할 수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을. 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가지고 좋은 그 행복한 결말 맞으시기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